자, LG화학입니다. 5.13%예요. 오늘의 스타트를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찌 보면 우긴다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의 에코프로비엠의 8%의 폭등 그리고 포스코피처엠의 6%의 폭등 요 기준을 이끌어낸 쪽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나머지 쪽의 기준은 2, 3%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개장 초의 기준에서 뭐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상 2차 전지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일직선상으로 밀려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되돌릴 수는 있다. 다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의 기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검색기에서 2차 전지가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기 기준에서 나 2차 전지 매매할 거야 하시는 거를 막지는 않을 거예요. LG화학까지 떴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떠 있는 2차 전지의 기준을 LG화학까지 2차 전지로 설정을 한다면 LG화학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불기둥 1300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떠 있는 부분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 사실상 이렇게 떠요. 윤종두가 인간 윤종두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할지라도 검색기는 이렇게 띄워줍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 지금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유리하다라고 검색기가 해석한 거는 그거는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1300에 뜨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지금 1000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여드리면 V1000의 요 핸드폰 모바일 버전에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1300 버전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식이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쪽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죠. 다만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그 기준에서 논리로만 따진다면은 일단 뭐 2차 전지가 지금 4개 5종목까지 형성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뭐 지금 LG화학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팜하고 유한양행이 떴다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이수페타시스 기준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또 있었는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고점 대비 좀 밀리다 보니까 사그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기준에 IT 쪽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LG화학은 동시효과 스타트 하자마자부터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최근 들어서 50만 원 전후 이하 또 51만 원 또 오늘 기준에 51만 원, 51만 5천 원 또 52만 원까지 매수 사인을 낸 상태인데 52만 5천 원 기준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은 52만 5천 원에도 또 매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늘 뭐 그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 자료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수주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월등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주 내용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토요타의 2조 8천억 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을 한다. 그 공시 내용 좀 캡처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뭐 어차피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4%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 4% 그리고 그 다음 탄력 5%, 6%, 7% 그럴 때 기준에서도 우리는 LG화학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 사이에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잡을 것이냐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윤정도는 7월 말 8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렸고 지금의 기준은 우리가 그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를 53만 원에 정리를 끝내놓고 이게 70만 원까지 갔어요. 하루 반나절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네요. 윤정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손실이 났다. 그렇더라도 LG화학을 미워하지 마시고 윤정도를 혼을 내시면 되는 거야. LG화학의 기준에 보시면 실적의 범위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명분이 있고 어떤 주가의 강세를 떼려면 모멘텀을 줘야 되잖아. 지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강세를 띠는 부분과 LG화학의 강세를 띠는 부분이 토요타 쪽에 양극재 2조 8천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어찌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표현을 했어요. 오전장에. 그래도 거래가 터지고 강세니까 LG화학을 우린 집중합니다. 이 기준에. LG화학의 실적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범위는 개뿔이나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죠. 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비중이 81.84%예요. 81.84%. 지금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오면서 114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115조까지 올라왔나? 어찌됐든. 그 할인율을 60% 이상 70%를 줘도 뭐 2차전지 옹호론자는 50% 할인율 주자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그 주워 들은 거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다 삼성물산이든 GS든 LG든 다 들어가 보시면요. 지주사 할인 요인이 무슨 50%야. 60% 70% 이상이지. 그럼 70%로 잡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90조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LG화학이 가지고 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30%만 인정받아도 27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35조 지금 52만 2천 원에서 7천만 주니까 36조 조금 넘었네. 누가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 유리한 거예요. 형성돼 있는 실적과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기준에 근데 왜 평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위에 있느냐? 얘는 유통 물량 자체가 없잖아요. 81.84% LG화학이 갖고 있죠. 거기에 외국인 갖고 있죠. 또 기관 갖고 있죠. 그러니까 ETF 상품에 들어간 거 있죠. MSCI 지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 외국인이 편입된 물량.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거. 어지간해서 깨지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대주주가 얼마? 90% 갖고 있어요.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얘 유통 물량이 어딨어. 실적 개판인데도 안 밀리잖아. 성장성이 뛰어나고 개뿔 그건 나중에 보면 돼. 그런 수급 논리에 올려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기준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버슈팅 나올 수 있었던 명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버슈팅 나왔던 기준에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버슈팅 나온 거지. 그냥 LG 에코프로 혼자만 14배 올라갔던 것뿐이지. 전기차가 깨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날아가는데 그 무슨 현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오버슈팅이라고 인식하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종목군들이야. 1조도 안 돼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에 2천억, 3천억, 4천억이야. 아우 동네 창피하게. 예찬론자들이 죄송합니다. 순이익이고 여기 2천억, 4천억, 7천억이야. 예찬론자들 하는 얘기가 에코프로 영업이익이 지주사입니다. 자기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연결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600억 원에서 7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다고 10배의 주가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 그런 정신 나간 그런 게 어디서. 그럼 삼성전자는 400조의 시가총액에서 5배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시가총액이 그럼 더 늘어나야 돼? 4배, 3배, 4배, 5배 올라와야 돼? 시가총액 4배 올라와야 돼? 그런 계산 방식이 어딨어요? 7천억짜리가 40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건 거품이라는 거 인식하시겠죠?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4천억짜리가 내년치로 잡을까요? 내년? 그래 내년 성장한다고 칩시다. 25년도는 너무 멀고 내년치로 잡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5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얼마? 5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몇위? 6위까지. 5위까지 올라왔었죠. 5위까지. 얘 둘을 합쳐가지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98조까지 올랐어요. 98조까지. 그 거품을 이제 꺾였는데 왜 그 거품을 막연하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미국의 정책입니다. 처음부터 2차 전지가 움직인 거는 미국 민주당 정책에 의한, 미국 민주당 정책,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친환경 쪽의 기준에 정치적 후원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토의정서 또 파리 기후협약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입해 그러면 바로 부시 대통령이 깨부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해 그럼 바로 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깨부셔. 자,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버락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고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야? 그잖아.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올려놓고 얘는 이렇게 얘란다. 이분은 이렇게 올려놓나? 얘도 이렇게 띄워놓고 가운데로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정해 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번 권리적 됐어. 하나하나 내용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IRA 같은 경우도 이제 원체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 많으니까 동영상 찾아보세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의 다시 한번 불거트리는 내용의 기준인 거지. 그리고 실질적인 그 2016년도에 정확히 테슬라의 흐름은 죄송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죄송한데 이 표도 다시 작업해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 말고 도널드 대통령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호감도 말고 대선 호감도나 이런 거 말고 도널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인가? 그 당시 기준에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 지지율 여기 있는데 40% 미만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에 또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찌됐든 16배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준에서는 한 10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21년 11월에 올라간 거는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아니라 이제 그 취임식 이후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랠리는 나스닥이 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고요. CPI, PPI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어요. 그 시장 연동폭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치고 올린 거는. 그래서 75%가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점은 전기차 정책주로서의 수혜의 정점은 75%까지 빠져내려온 요 흐름을 잡아준 2021년 11월에 그 고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요. 넘겼죠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잘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야. 결론은 이 당시에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얼마나 강력하게 악을 썼어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텐데 SK이노베이션도 두 줄로 놓으면 되겠죠. 두 줄로. 그러면 SK이노 이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어차피 위에 5글자 들어갔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써서 작업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들의 연간 단위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시가총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의 17위였거든요. 에코프로 비하면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았고 코스닥에서나 1위 뭐 2위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무슨 에코프로는 무슨 뭐 시가총액 작년 7월 랠리 나올 때부터 해도 7만 원대고 시가총액 7위짜리가 3위 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위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 물론 여기는 LG에너솔루션이 없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랠리는 이때 당시에 뭐 나머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의 기준에서 놓고 설정을 잡을 때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의 수혜를 받은 거는 이들이다. 실적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나서 92년 이후에 연간 단위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LG에너솔루션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게. 그래서
부랴부랴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적자일 때는 물적 분할을 해서 IPO 자금을 땡겨오기가 돈 넣어주는 쪽이 배임으로 자칫 잘못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다니까요. 테슬라와 LG화학의.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테슬라가 여기서 한 방 더 치고 올라갔을 뿐이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에 연동된 2차 전지 수혜범이 실질적으로 이들 3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 3사가.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 기준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왜 움직여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왜 움직여? 보호해수가 풀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호해수가 풀려서. 보호해수가 풀려서. 이게 왜 두 장이 들어가 있지? 보호해수가 풀려서. 그래서 이 보호해수가 풀린 부분, 상장 주식수 2억 3,400만 주 중에서 23년 10월 6일 기준에 LG화학, NJ엔솔, 현 유통 주식수, 외국인 보유 주식, 국민연금 공단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LG화학의 물량이 그리고 요거 말고 표 있어요. 옛날 거 찾아보면 어떤 표를 얘기하냐면 보호해수 시간별로 그 날짜별로 보호해수 풀린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물량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실은 LG화학의 이 보호해수 풀린 물량 이게 7월 말이란 말이에요. 유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 유통돼 안 돼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유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SCI 지수 비중이 높아지고